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요. 또 연준의 긴축 완화가 또 기대감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조금 시원찮게 나온 것이 그 중요한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기대감이 좀 커졌죠. 일단 빅테크 기술주들의 상승과 전기차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또는 오늘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는데,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개미들을 애태우고 있는 증환펀드 도대체 언제 들어옵니까? 자, 10월달, 약속했던 10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도 중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증환펀드는 아직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시장이 폭락해야지 들어올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자, 증환펀드 왜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언제쯤 들어오는 것일까? 알아보도록 합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목표 가격이 줄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죠, 이번 달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승시켰던 증권사들이 순식간에 목표가를 하향으로 바꾼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이런 것들 믿어도 되는 것인가? 현대차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정말 나쁜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10월이 이제 다 끝나가네요. 10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끝났습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올해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조정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 넘었잖아요. 네, 조정도 이제 곧 끝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일단은 랠리를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강한 상승이에요. 네, 잠깐 올라간 거, 살짝 올라간 거 아니고요. 세게 올라갔고, 양봉 자체도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끄집어 올렸는데, 다우지수가 1%대 상승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2% 넘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도 아주 좋아요. 네, 장 초반에 상승 출발 살짝 진행했고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나스닥은 쫙 뛰어가지고 플러스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종가까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쭉쭉 끌어올려가지고요. 네, 결국에는 양봉으로 크게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기업들 실적, 그 다음에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시장 상황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이 장이 마감되고 나서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부담스럽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일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치고 넘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 살펴보도록 하죠. 네. GM과 코카콜라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다. 그래서 각각 3%, 2%씩 상승했다.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제네럴 일렉트릭 GE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0.5%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가, 와, 괜찮네, 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꼭 좋았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송업체 UPS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금 밀리면서 약보합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실적이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그런 식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상승 분위기 타고 있어. 모양새가 나쁘지 않아. 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돼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실적이 좋았어 라고 해서 3% 2% 올랐다. 근데 실적 좋은 기업들도 또 밀린 것들도 있어.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오히려 더 떨어졌어. 이런 얘기고,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도 밀리는 모습 보여줬단 말이죠.
물론 이제 다음 날에는 이제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요. 또 27일이 되면은 아마존과 애플 실적이 각각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기는 약간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한 그런 귀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를 장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다른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채금리,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국채금리가 다음 주 예정된 FOMC 결정을 앞두고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경제지표들이 안 좋게, 줄줄이 안 좋게 나오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경제지표가 좋아야지 마음 놓고 금리를 올릴 텐데,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경기 침체가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고 뭐 상황이 좋아 라고 얘기가 나와줘야 연준이 마음 놓고 올릴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경기가 지금 안 좋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연준 때문이야, 니네가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려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브로드 같은 경우도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금리를 좀 조정해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 얼마나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사실을 인식을 하고 또 천천히 움직이려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15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졌어요. 0.15 떨어진 모습인데 4.09%를 기록했습니다. 제법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4.45. 아직까지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떨어졌다는 게 중요하죠. 국채금리가 내려앉았다라는 것은 기준금리의 주가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자, 11월달 0.75%포인트 금리 인상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12월을 두고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장중 50%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전날에는 43%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 자, 그러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한 것은 몇이었을까? 0.75였죠. 그러니까 즉 12월 달에 0.5%를 인상한다. 11월 달에 0.75, 그 다음에 12월 달에 0.5. 이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불과 한 달 전에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요? 네, 그 전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한 달 전에 바로 직전 FOMC에서 0.75 하고 연말에 0.5 하겠다. 네, 그거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막 혼란을 주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가지고 떠들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똑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그것만 해도 수혜다, 그것만 해도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그대로, 올 연말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갈게요 라고만 얘기해줘도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네,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네, 말도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냐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분위기는 일단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기술주들, 즉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는 부분들, 시간에서 좀 가라앉았다는 부분들이 이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좀 갖게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당장 분위기는 좋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개미들은 애태우는 증권펀드 언제쯤 들어옵니까? 모르겠다, 진짜. 이거는 모르겠다. 자, 당국은 출격을 완료시켰다. 근데 시점은 아직이다. 이거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때려가서 그냥 확 쥐어 패고 싶은 그런 생각 들죠?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부양과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서 투입하는 증권펀드의 자금 투입 준비를 사실상 완료했다. 완료하면 뭐하냐고 안 들어왔는데,
4대 은행을 포함한 주요 금융기관이 자금 출자를 위한 내부 이사회를 이미 마쳤고 또 이번 주 중으로 완료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투입 시점에 대한 고민은 길어지고 있다. 하하. 최근 연준의 태세 전환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고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바닥을 아직 확인하지 않은 시점에서 증환펀드를 섣불리 투입했다가 외국인들한테 그냥 확 잡아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작용하고 있다. 이거 주식 안 해본 사람들이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외국인들 지금 열심히 사들이고 있거든요. 같이 사면 돼요. 같이 사면 되는데 뭘 여기서 뭐 먹잇감이니 어쩌니 공매도 있는 종목들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떨어지는 거 뭐 카카오 이런 거 받아주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지금 어떤 쪽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서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주면 된단 말이죠. 충분히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패 없이 증환펀드를 투입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꼴을 보고 싶다 얘기죠. 이거 봐, 증환펀드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올려놨어, 잘했지, 이런 식의 공치사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너무 황당한 얘기가 있는 게 당국은 증환펀드 투입 시점을 철저히 함구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130까지 코스피가 하락하던 시점도 있었지만 현재는 220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입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로 보고 있느냐, 2000포인트를 깨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네, 이거는 지금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증시가 올라갈 때 힘을 더 실어줘야죠. 그죠? 연기금도 들어와 주고, 이렇게 뭔가 정부가 일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증시가 상승하면서 그 시너지를 크게 낼 텐데, 주가가 폭락해야지 넣어주겠다라는 것은 좀 애매한 얘기잖아요. 그럼 증시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고사 지내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실기를 하게 되죠. 증환펀드라는 이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효과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시점을 놓쳐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것도 또 그냥 생색만 내고서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지난번처럼요. 네. 증시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증시가 올라갔으니까 증환펀드 필요 없네. 네. 이런 이상한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10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심리적인 어떤 기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정화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조 원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겠느냐? 시총 상위 종목 들어가게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주가를 이제 지탱해주거나 또 끌어올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어.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받아먹고 있어. 주가가 결국에는 나중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증환펀드가 뒤늦게라도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위쪽에서 살 거냐? 그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때 들어와도 문제지. 그때 들어오게 되면 그때야말로 진짜 외국인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상태잖아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걔네들이 물량 받아주면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받아가지고 가격대를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서 수익도 좀 내고 그렇게 가야지 되는데 왜 이걸 지금 안 하는지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둘이 지금 짝짝꿍 해가지고 어디도 묶어가지고 무인도에다가 확 그냥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얘네들이 자금을 주고 있는 만큼 빨리 이걸 좀 시행을 해서 시장의 안정화를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지금 당장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그죠? 네, 답답해요. 네, 하지만 기다려봐야 되겠죠. 이번 달 안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좀 기다려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현대차 목표주가 줄줄이 내리고 있다. 네, 현대차 또 사고서 떨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엔진이 떨리는 거예요. 덜덜덜덜. 네. 자, 근데 현대차에 대한 전망을 지금 증권사들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나쁘게 볼 수 있냐? 이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9월 30날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게 되면 당초 예상보다 우호적인 환율, 인센티브의 하락, 가격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환율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실적이 아주 좋아졌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매수한다 리포트가 나온 거고요. 지금 10월 25일 날, 네, 바로 오늘이네요. 어제 나온 얘기네요. 네, 어제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면 원가 상승이 최대적으로 반영되었다. 미국 금리의 급격한 상승 인상으로, 미국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네, 수익성 악화가 기대보다 컸다. 뭐 이런 얘기.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몰랐니? 네, 몰랐던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전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매수 리포트 냈다가, 이거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훅 뒤집어 엎는, 뭐 부침개도 아니고, 이게 뒤집어 엎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신한투자증권 역시도 마찬가지요. 지난달 27일에 현대차에 대해서 업황이 현저하고 아주 좋아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시한 목표 주가가 26만원. 그런데 어제 25일날 22만원은 목표가를 낮춰 잡았고요. 유한타증권도 마찬가지.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 그냥 다시 목표 주가 24만원 낮췄어요. 지금 16만원대인데 이것도 좀 웃기죠? 24만원, 22만원 막, 네. 잘 생각해봐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괴리율이 어마어마해. 24만원까지만 가도 내가 박수 치고 놀겠다 이 얘기죠. 지금 현대차는 20만원만 회복해도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24만원, 22만원. 자, 거기까지 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자, 지금 30만원으로 뭐 잡았던 목표 주가를 26만원 목표가를 조정했다. 뭐 지금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다 낮췄어요. 네, 약간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 주가와 괴리율이 50% 이상 벌어지면은 그래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좀 낮추면서 따라오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가 늘 그래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같이 낮추고요, 올라갈 때는 같이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뒷북 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뒷북에 대한 이 부분들, 뒷북 리포트, 뒷북 조정,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항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난달 19일날 이미 이 공시를 해가지고요, 3분기 세타 엔진에 대한 품질 비용 설정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실적이 그래도 1조 원 넘게 남았잖아요. 그거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1조 원 넘게 남았어. 그럼 나쁘지 않은 거지. 오히려 뭐, 지난번하고 비슷한, 네, 좀 줄긴 했지만, 비슷한 상황. 매출은 사상 최대치. 그럼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또 증권사에서는 전망치를 뭐 지금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에서, 현대차에서 제시하는 전망들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충당금 이슈가 일단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번에 보게 되면은 늘어나겠죠. 늘어난 상황이 될 테고, 또 내년도에 뭐 판매량이 더 좋아진다면 더 좋아지게 될 테고요.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인데, 다만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증권사가 이렇게 목표 주가, 실제 주가 이렇게 괴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들 리포트 나온 것도 보시면은 가관이 아닙니다. 목표 주가가 뭐 100% 이상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이제 낮춰가지고 이제 계속 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제시하는 거, 이거 믿지 마세요. 목표 주가라는 것은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요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뭐 별일이 없다면 이 정도까지, 만약에 이슈가 있다면 이 정도까지, 또는 내려간다면 이 정도까지 라는 식의 어떤 쌍방향을 열어놓고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목표 주가인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막 전부 다 위쪽에 때려잡아 놓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비슷한 괴리율을 이용하기 위해서 목표 주가 또 낮추고, 올라가면 또 목표 주가 따라서 올리고,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사 리포트 보면서 가장 보지 말아야 되는 거, 가장 참고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증권사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이거는 우리가 조사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에요. 근데 이 객관적인 데이터, 앞으로 뭐 수주가 얼마큼 나올 것이고, 뭐 실적이 얼마큼 잡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실적이 얼마큼 나왔고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증권사의 어떤 데이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리포트가 다 쓰레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들이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하고, 뭐 바이 의견, 즉 매수해라, 강력 매도해라, 뭐 매도는 없죠. 강력 매수해라, 뭐 강력 추천한다, 그러면 목표 주가 올렸다 내렸다, 이거는 다 쓰레기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싹 빼먹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시장에 대한 그 분석을 하고 종목에 대한 그런 전망치를 내세우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간단히 코멘트 하자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동차 업황이든 뭐든 일단은 앞으로 이제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나마 계속 완화가 된다면 더 나빠질 확률보다는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야
하루 이틀 오르고 떨어지고 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소식들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왔다 갔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좀 멀리 내다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실적과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주가가 빵 뛰어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 이제 뭐 기술주들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조금 떨어진 모습이 좀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분위기 좋게 또 우리나라도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개미들 애태우는 증권펀드 들어오지 마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언제 들어오냐? 주가 폭락해야 들어오겠대요. 주가가 폭락해야지 들어오겠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게 만지작 해서 애만 태워놓고 진짜 그래갖고 쏙 빼버려. 야, 그 만지작거려서 키워놓고서 이렇게 딱 빼버리면은, 야, 이건 진짜, 이거 지금 밀당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이거는 나쁜 짓이에요. 사기 아니야, 사기.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했군요. 에헴. 아무튼 이 증권펀드, 네, 지금 주가 폭락해야 들어올 것 같고요. 주가 올라가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감은 그냥 있고 들어오기만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자고요. 자, 현대차의 목표 가격이 줄 하향으로 진행이 됐는데 뭐 이거야 뭐 큰 문제 없겠죠, 그죠? 줄 하향 진행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증권사들이 맨날 하는 짓거리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뭐 큰 변화가 없거나 그러면 괜찮고요. 또 현대차의 어떤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안 가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장이 매일 당신의 예측과 어긋나게 움직일 경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부정적이라면 거센 파도에 맞서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일반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며 수익은 상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좋은 것들만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대응하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모두들 기운들 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이제 다가올 연말 랠리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네, 투자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